서둘러 시신이 발견된 시흥의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부부 사망 사건으로 아파트 전체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60대 노부부 사망한 사건 알고 계세요? 조금 자살했다는 것만 들었어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아파트는 누가 죽었는가 살았는가도 몰라요, 서로. 몰라요. 우리는 그 집 가정은 제일 몰라. 뭐 나와서 사람한테 막 사귀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게 모르지. 몇 층인지 아세요? 저택평에 5층이라 하는 것도 안 모르겠어, 난. 주변 분들한테 별로 기억이 없는가 봐요, 그 집이. 네.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5층에 살았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을 단서로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부부가 살았던 집을 찾았습니다. 여긴가 봅니다. 시신 발견 직후 폐쇄된 부부의 집. 그런데 수개월 동안 방치돼 시신이 부패하는 동안 이웃 주민들은 전혀 몰랐을까요? 냄새 난다고들 그랬나 봐. 그 계단에서. 지금도 싸우는 냄새라고 이렇게 오래된 냄새는 안 좋은 냄새. 냄새 너무 많는데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오래된 된장을 쏟아서 그렇다. 발견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만나봤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환자가 지금 이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출동한 상황이었고 1층에서부터 많이 심한 부패된 냄새가 난 상태여서 일단 현장 도착했을 때는 조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봤고 거실에 이불 덮여 있는 상태에서 한 분이 누워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안방에서 그 똑같은 상황에서 누워진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패가 심각했던 부부의 시신. 성별을 알아볼 수 없었고 일단 얼굴 형체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박스 같은 게 많이 저희가 키높이 이상으로 쌓여져 있었고 좀 그런 게 많이 쌓여져 있어서 현장까지는 좀 협소했었거든요. 들어가기까지. 안방과 거실에서 따로 발견된 부부의 시신에는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소견. 다만 부부가 숨을 거둔 시점은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까맣다고요? 이게 뭡니까? 시신이 실내 공간에 특히나 그 오랜 동안 방치돼 있을 경우에 서서히 그 지방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비누 같은 형태의 그러한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요? 색깔도 그래서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네. 그 현상을 시랍화, 시신이 비누 같은 그 밀랍 형태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까요? 부부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누나 동식도 있어요. 술을 좀 많이 드신 편이야. 부인이 술 먹는다고 하고 근데 아버지도 그 일이 있다 없다 그랬더니 거의 집에 술 먹고 이렇게 있다시피 했을 때니까. 내가 볼 때는 아저씨는 항상 이러고 조용한 분이야. 아저씨가 약간 막구리한 편이고 아주머니는 좀 퉁퉁한 편이야. 근데 아주머니가 좀 성격이 급해. 이웃에겐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으로 기억되는 남편이었지만 정년퇴직 후 일을 구하지 못해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 주민들이 기억하는 아내는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안 그래서 아주머니 좋았어요. 처음에는 모습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계속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말도 우리 또 무서워서 우리 피해다녔어. 그 여부와도 얘기하고 진짜 우리 피해갔어. 피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랬어. 동네에선 무서운 사람으로 통했다는 아내. 거친 행동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에 입주했으면 벌써 몇 년째예요? 20년 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별로 교류의 기억이 없어요, 주민분들이.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왔을 때 이미 200만 원 정도 이상 있고. 관리비만 200만 원이요? 네. 그 후에 또 밀릴 것까지 하면 300만 원. 그 집에는 전화로도 여러 번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숨지기 오래전부터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웃 주민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재난기금을 받을 때 굉장히 부인이 좋아했었어요. 몇 달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재난기금이 작년 여름인가에 나왔잖아. 근데
이번 겨울에도 끊겼고 그 전에 겨울에도 끊겼었어요. 두 분 다 일을 안 하시던 상태였나요? 네, 아주머니는 그냥 저 집에 계셨던 분이고 일 안 하는 분이었었고 아저씨가 가끔 일이 있으면 또 아줌마가 약국에서 자랑을 했으니까 취직했다고. 그럼. 그런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던 부부는 빚을 갚지 못했고 집은 오래전에 경매로 넘어간 상황. 아이고, 집이 경매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시신은 어떻게 발견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MBN 방송국 서치팀에서 나왔고요. 저 저들끼리 환자는 말이 없으니까 대인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도 그날 하는 거야. 그 사람 남자도 죽은 거 그날로 하는 거야. 아무도 몰랐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이제 그날 경매 거기에서 보시면서 아마 알게 됐나봐. 집달관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진 미라 시신. 부패 상태로 보아 최소 석 달은 지난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집달관이 현장에 들어가서 부부가 사망한 걸 알고 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는 사망했는데 집달관이 들어갔다 누군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에서. 그러게요.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법원 관계자 그 강제 집행 하러 가셨던 분 말로는 문 열고 있는데 그 따님 두 분이 뭐 집에서 집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저도 듣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경매 집달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누군가 문을 열어줍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시신을 발견하고 놀란 집달관.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신 옆에 차려진 밥상. 밥을 먹다만 흔적이 남아있었고 집안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 부모의 시신 옆에 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 현장을 목격한 이웃들. 언제 죽었는지 체구가 완전히 말라비트는 개구리 모습이야. 그 보면은 두 사람은 들고 나왔지만은 뭐 혼자 그걸 하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그걸 하더라고 보니. 뭐 미라처럼 다 말렸다 그래. 이제 수분이 이제 반으로 간 상태지 이제는. 전대미문의 미라 시신. 저희는 단독 입수한 현장 사진 속에서 숨겨진 정황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토대로 재구성한 사건 현장. 표창원 소장의 날카로운 눈에 몇 가지 특이점이 포착됩니다. 시신이 발견됐던 상황을 지금 재구성해봤는데 예. 부부의 시신에서 혹시 특이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입구에 상자들이 네네.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네. 박사들이 심리적으로 밖에서 누군가가 들여다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보호 본능적 욕구의 발현 같아 보이고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이점은 모친의 시신 주변 상황입니다. 그래요? 좀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개의 제습제가 있어요. 네. 아울러 모기향이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좀약은 시신의 부패와 함께 나타나는 이 벌레들, 곤충들의 그 출현 때문에 발생한 이 벌레 퇴치의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습제 같은 경우는 역시 시신의 부패 현상과 함께 체액들이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모친의 시신 아래쪽에 검은 액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시신에서 나온 액체고요. 부패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 액체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이 수분을 조금 빨아들인다든지 없앤다든지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네. 제습제들을 많이 갖다 놓은 것으로 보이고 네. 모기향 같은 경우에도 모기향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냄새입니다. 모기향에서 나는 네, 강하고 네. 독특한 이 향, 냄새를 이용을 해서 시신의 부패 현상에서 나타나는 악취, 시취를 네. 중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모기향을 여러 개 설치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과 함께 가능한 오래 동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시신 옆에 딸들이 놓아둔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 그중 모기향을 사갔다는 약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기향을 많이 사갔어요. 모기향. 겨울 정도 됐을 것 같아. 그래서 모기향이 하나도 제거가 없을 때 모기향을 좀 구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한겨울에 모기향을 11개나 샀습니다. 한겨울에
그것도 대량으로 모기향을 사가던 딸의 행동이 평범해 보이지 않아서 기억에 남았다는 약사. 다시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봅니다. 부부를 알고 있었던 이웃 주민들은 딸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파트 살다 보면 만나고 또 엘리베이터 만나고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말 걸지 말라고 했으니까 딸이 말 걸지 말라고? 했어요. 말 걸지 말라고 저한테. 20년 넘게 살았던 동네인데 지인 한 명조차 찾기 힘든 상황. 그런데 수소문 끝에 큰딸의 연락처를 입수합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부모의 시신 곁에서 살아야 했던 딸들의 비극적인 내막. 경찰에겐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막내딸은 아예 대화가 안 되고 네. 그냥 술로 대화는 되는데 네. 일반적이진 않아서 지금 생활은 네. 지금 국민연금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부모님도 같이 있을 때도 다 그 돈으로 생활한 걸로 보여져요. 이게요.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지.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공문을 보내놨어요. 부모의 시신과 살았던 두 딸은 사건 직후 시청에서 인계해 보호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관할 시청을 찾아 딸들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언론에서 받고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부부의 집을 방문했던 관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나갈 수 있는 만큼 한 4차례도 나가봤고 그런데도 저희는 이렇게 뭐 강제성이 얕다 보니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뭐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지금 위기 사유가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그죠?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해갖고 사내 관리를 왔다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생계비,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거처 그것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매번 이런 사건을 접할 때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건이나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등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 하기도 진짜 너무 지겹습니다, 진짜.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일일이 신고를 안 하면 파악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전기나 아니면 수도가 단전이나 단수됐을 경우에 네. 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됐을 경우에 이런 가정을 발굴해서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라는 시스템, 제도가 개정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단전 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단전 단수가 됐다면은 당연히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위 가구다라고 해서 지원이 들어왔을 것인데 이게 연체만 됐는데 단전 단수가 안 되니까 이 시스템에 등재도 못하고 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 외침, 이 절규를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비극이잖아요. 이 시흥 가정의 SOS를 그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그 빈틈을요. 이제는 메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